144번 박목월의 산도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정제된 언어와 형식을 통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동양적 이상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다. 자, 제목을 보면 산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는 복숭아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복숭아는 그 이상향을 뜻할 때 우리가 복숭아 꽃이 피어 있는 그런 이상세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산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4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자가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자, 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정적인 이미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구강산 이것이 지금 이상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랏빛 석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돌로 이루어진 산인데 보랏빛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래서 구강산의 신비로운 모습을 일련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 산도화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도화 산에 있는 복숭아 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복숭아는 동양적인 이상 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두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숭아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도 아니고 두어송이 피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동양적인 아름다움은 바로 여백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송이 버는데 이랬습니다. 이게 송이 꽃이 벌어진다. 자, 꽃이 피는 모습, 송이 버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는 송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행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도와 두어 송이 버는데 이런 식으로 행 구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3년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봄눈 녹아 흐르는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다. 옥 같은 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옥 같은 물에 굉장히 깨끗한 물을 뜻하는데 자, 세속을 벗어난 그런 이상향을 뜻한다. 옥 같은 물은 옥계 또는 옥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4연 보시겠습니다.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슴은 암사슴 굉장히 고결하고 순수하다. 발을 씻는다. 자, 여기서 발을 씻는다에서 굉장히 생동하는 자태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여기서 시옷음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형성된다. 자, 우리가 시옷이 사슴, 암사슴, 발을 씻는다. 이렇게 시옷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연, 3연, 4연은 자, 좀 1년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1년에 비해서는 동적인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중동의 동양적 세계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요함 속에서 어떤 잔잔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정중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년에서는 멀리서 산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산도화를 바라보면서 산도화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3년에서는 옥같이 흐르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연에서는 그 물에 발을 씻는 암사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 전개 방식이 원근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강산은 9개의 강 이런 뜻이고 또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 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실제하는 산이라기보다는 화자의 머릿속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보랏빛 석산이다.
그 안에 두어송이 산도화가 피어 있고 옷 같은 물이 흐르고 발을 씻는 암사슴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으며 도교적인 분위기를 지닌 이상적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유시, 서정시, 자, 관조적, 회화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조적인 성격은 어떤 사물을 지그시 바라본다, 깊이 사색하면서 바라본다. 회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제, 이상적 세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이다. 2번, 시의 특징과 표현 보겠습니다. 간결하게 정제된 형식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글자 수가 적은데 굉장히 간결하게 정제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사문보 7호조의 율격이 드러난다. 시선의 이동과 원근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화자는 구강산의 전경을 바라보는 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적 상황. 자, 구강산의 신비로운 모습. 자, 정서 태도는 관조적이다. 문제 2번.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 자, 무릉도원 이상향이다. 그죠? 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시어는 자, 제목이기도 한 산도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을 뜻할 때 많이 등장하는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시상 전개가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시어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구강산에서 산도화, 그리고 옷 같은 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사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43번 만수라비의 충문, 이 마찬가지로 박목월 시인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의 감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아버지의 제사상에 소금에 밥밖에 차려놓지 못한 가난한 아들의 정성과 이에 대한 죽은 아버지의 감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제목은 만수라비의 충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충문이라고 하는 건 단어풀이에 가보면 제사 지낼 때 읽어서 신명께 고하는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충문이냐? 만수라비가 아버지께 올리는 그런 충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베요, 아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베요, 아베요. 자,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있죠.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 사투리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애틋한 토속적인 정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티눈인 걸 이랬습니다. 내 눈이 티눈인 걸. 자, 자기 스스로 티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눈이라고 하는 것은 문맹, 글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글자를 알지 못하는 문맹이기 때문에 충문을 쓰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제사 지낼 때 글을 써서 붙여야 되는데 자, 자신은 글자를 알지 못하는 문맹이기 때문에 충문을 쓰지 못한다. 아베도 알지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만수라비가 돌아가신 아버지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베도 알지러요. 알지요. 내가 문맹인 것을 알지요. 이런 뜻이겠죠?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라고 했습니다. 등잔불도 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가난한 형편이라는 뜻이겠죠. 충문이 당한 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문이 당한 기요 이거는 당치 않다, 가당키나 한가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등잔불도 없는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 충문을 써서 붙인다는 게 가능하냐 이런 뜻입니다. 눌러 이랬습니다. 눌러. 자, 이 눌러는 자, 반복법을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눌러. 자, 정성과 애틋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눌렀냐면, 자, 소금의 밥. 이런 뜻이죠. 소금의 밥. 만수라비가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렸는데 그 제사상이 뭐냐면 소금의 밥이 전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눌러. 이 뜻이겠죠. 밥을 정성과 애틋함을 담아서 눌러 많이 드시라는 뜻이겠죠. 많이 묻고 가이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금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정성을 나타내는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사월 보릿고개. 자, 양력 6월 무렵에는 보릿고개이기 때문에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수확되기 이전에 그 곡식이 없던 먹을거리 곡식이 없었던 그런 보릿고개다. 아베도 알지러요. 자, 지금 보릿고개라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시기라는 걸 아베도 아시지요. 이런 뜻이겠습니다. 간고등어 한 손님은 이랬습니다. 자, 간고등어, 소금 간을 한 고등어, 한 손. 자, 손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어를 세는 그 단위가 되겠죠. 고등어 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어 두 마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고등어 한 손님은 아베 소원 풀어 드리련만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간고등어를 제사상에 올리고 싶지만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승길 배고플라요.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소금의 밥이나마 많이 묻고 가이소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이 묻고 가이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1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가난한 아들의 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글자로 쓴 게 아니라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제사상에 밥을 올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년은 아들의 독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연을 보겠습니다. 여복의 만수라비 이랬습니다. 여복의 만수라비. 자, 여기서는 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제3자가 자, 만수라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복의 만수라비, 네 정성이 엄청다 이랬죠. 엄청다, 엄청나구나, 대단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라고. 이 말은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만수라비의 인정 또는 정성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망령도 감응하여. 자, 망령은 죽은 아버지의 혼이라고 보면 되겠죠. 망령도 감응. 자, 감응 단어풀이 가보면 자, 믿거나 비는 정성이 신령에게 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죽은 아버지도 이제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망령도 감응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이랬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으니까 아버지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 느껴 마찬가지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느껴. 자, 느껴를 보면 자, 정성을 느끼다 또는 감동하여 흐느끼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의법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정성을 느끼다 또는 감동하여 흐느끼다라고 하는 건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굵은 밤이슬이 온다 이랬습니다. 굵은 밤이슬이 온다. 여기서 밤이슬 자, 죽은 아버지의 눈물, 감흥을 받아서 흘리는 눈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망령이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굵은 밤이슬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연에서는 아들의 정성으로 인한 망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것을 제3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자, 토속적이고 민족적 성격,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과 표현 1번.
경상도 방언의 사용으로 토속적인 정감과 인물의 소박한 정서를 드러낸다. 2번, 1년과 2연의 화자가 각기 다른 인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자는 1년에서는 만수라비가 되겠죠. 그리고 2연에서는 제3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자, 시적 상황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형편에 제사상 올리는 아들과 이에 대한 평가. 이렇게 정리하고, 자, 정서 태도는 애틋한 사랑, 그리고 감동,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시에서 소금의 밥에서 알 수 있는, 자, 화자의 처지는 당연히 가난한 형편, 그리고 정서는 아버지에 대한 정성, 정성,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 이 시에서 아들과 죽은 아버지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음절의 시어라고 했으니까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정답은 감응. 이렇게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